그럼 그 범위 내에서 몇 번째 열을 선택할 건지, 그 다음에 하나의 필드를 더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계산 필드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쪽에 매출이라고 쿼터티 곱하기 프라이스, 이렇게 선택한 열만 피벗 해제, 짜라랑 이렇게 값만 선택이 이렇게 쭉 되죠. 엑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할 거고요. 실습 파일 바로 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실습 1번 판매 데이터 파일인데요. 데이터는 이렇게 세일즈 데이터와 프로덕트의 정보 데이터 이 두 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엑셀 파일을 처음 열었기 때문에 위쪽에 리본 메뉴부터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쪽에 보시면 익숙한 서식 복사라든지 서식에 대한 기능들 모아준 것들과 요 조건부 서식, 이 서식에 대한 메뉴들은 단축키 시간에서 공부했던 컨트롤 1으로 대부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부 서식 정도만 알면은 될 것 같고요. 끝에 쪽에 보시면 찾기 및 선택이 있는데 이 이동 옵션 쪽도 종종 이용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삽입 쪽은 이 피벗 테이블과 차트 쪽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슬라이서 같은 기능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스파크라인은 옆쪽으로 그래프를 한 셀에 쭉 하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수식 쪽은 이렇게 는으로 해서 수식을 직접 입력해 주는 게 더 빠르고 편하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이름 관리자 같은 부분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습니다. 참조되는 셀 추적을 하면 엑셀은 셀을 기준으로 참조가 되기 때문에 셀들을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 화살표를 볼 수가 있고요. 오류 검사 이런 것들도 더 자주 활용하는 기능이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고요. 데이터 쪽은 데이터 가져오기 쪽에서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들에서 데이터를 바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 테이블 범위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범위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공하는데 쓰입니다. VLOOKUP으로 엑셀의 첫 단추를 깨었다 라고 하면 피벗 테이블로 두 번째 단추를 깨고 VLOOKUP과 피벗에서 못했던 간소한 작업들을 파워 쿼리를 배우게 되면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중복 항목 제거라든지 텍스트 나누기 이런 기능들은 엑셀 초기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익혀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검토 쪽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시트 보호, 문서 통계라든지 보기 쪽에서는 페이지 나눠서 보기, 틀 고정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셀 기준으로 위아래가 다 고정이 되기 때문에 틀 고정도 많이 쓰고 틀 고정을 잘못하게 되면 이 옆쪽이라든지 아래쪽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땐 틀 고정을 취소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선을 좀 없애고서 깔끔한 상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름 상자가 있어요. 이름 상자엔 내가 지금 있는 셀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 상자를 다른 데로 한번 옮겨 보면은 ZZ20으로 옮기면 ZZ21 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A1 셀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상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 셀로 바로 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상자의 또 다른 기능은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세일즈로 이름을 지정해줘. 이쪽은 자, 이만큼의 범위를 프로덕트로 이름을 지정을 하고 보시면 세일즈와 프로덕트가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선택을 하면 아까 선택을 한 그 범위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볼 수 있다고 한 채널이 수식 쪽의 이름 관리자죠. 참조 대상은 어디인지 이 범위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6으로 바꾼다 라고 하면 저장했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쪽 다시 보면 범위가 6까지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시트로 가겠습니다. 이처럼 엑셀은
정해진 주소가 있고 범위를 지정해서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엑셀에서는 알파벳 하나와 A, 숫자 하나, 1로 열과 행을 나타내서 정확한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범위 같은 경우는 땡땡으로 해서 A1부터 B3 이렇게 하면 이 땡땡으로 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A1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옆에 쪽에 하나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한 칸 가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컨트롤 C, 컨트롤 V로 아래쪽으로도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한 칸 가고 밑으로 세 칸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가져오는 걸 참조라고 하고요. 옆으로 한 칸을 이동하고 밑으로 세 칸을 이동하니까 복사하는 것도 옆으로 한 칸, 밑으로 세 칸을 이동했어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참조를 한 거죠. 이렇게 참조를 하는 걸 상대 참조라고 외워주시고 나는 옆으로 복사를 해도 고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달러를 붙여주면 됩니다. 복사해서 이 밑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 한번 붙여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옆으로는 이동을 안 하죠. 밑으로는 지금 세 칸을 이동을 해서 동일한 행에 있지만 옆으로는 달러가 붙었기 때문에 이동을 못하고 A에 머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참조, 하나는 상대 참조. 그래서 이런 걸 혼화 참조라고 하는데 그냥 달러를 붙이면 고정이 된다. 이렇게만 외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대 참조, 절대 참조까지 해봤고요. 보통 데이터는 이렇게 밑으로 해서 쭉 정렬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옆에 것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는 하나 한 개를 컬럼, 열, 특성값, 변수, 다양한 언어로 표시가 되고요. 이 밑에 쪽으로 가는 거는 오브젝트, 개체, 이런 변수가 그 하나하나의 특성 값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는 기본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열 방식으로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시간에 배웠던 대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값을 선택을 한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옆쪽으로 돌려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예, 보셨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를 만들어 주게 되면 요 위쪽에 보시면 이 특성 값들의 이름이 하나씩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필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트, 코드, 퀀터티 이렇게 해서 데이트, 코드, 퀀터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데이트를 기준으로 행으로 놓고 퀀터티를 우측으로 놓겠다. 그러면 일자별 판매 합계수가 바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코드를 기준으로 값을 넣겠다. 그러면 코드별 판매 합계수가 보이게 됩니다. 제가 왜 열로 놓지 않고 행으로 놨냐면요. 열로 놓게 되면 엑셀의 기준은 밑으로 쭉 정렬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옆으로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엑셀의 정렬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밑으로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행에 기본적으로 두 개를 넣는다 라고 하면 두 개의 조건상에서 예, 쪼개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해볼게요. 행으로 들어간 거는 지금 뭐뭐가 있나요? 데이트하고 코드가 있죠. 그런데 날짜는 그대로 두고요. 이거를 지금 1, 2, 3, 4 순으로 돼 있는데 퀀티티가 많이 팔린 것부터 보면은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하겠죠. 코드로 둔 다음에 기타 정렬 옵션을 가서 내림차순 정렬, 퀀터티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면 많이 팔린 것부터 순서대로 날짜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개를 더 해볼게요. 그런데 이 코드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C1, C2 이게 어떤 프로덕트인지 모르기 때문에 프로덕트 이름이랑 프라이스에 테이블을 하나를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로덕트 네임 그리고
price. 그러면 이 옆에 거를 참조해서 바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까 범위 이름을 프로덕트라고 만들어줬기 때문에 VLOOKUP을 따오고요. VLOOKUP, V 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되는 함수를 그냥 클릭하면 되고, 코드명을 기준으로 따올 거기 때문에 이 코드명을 클릭을 하나 하고요. 이게 옆으로 똑같이 복사를 한다래도 이 열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B 앞에 달러를 하나 붙여주죠. 그리고 범위는 아까 프로덕트로 밑에 만들어줬죠. 이 프로덕트는 아까 몇 번째 열에 있었나요? 두 번째 열에 있었고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정확하게 일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기준이 될 데이터 하나 가져오고 범위 가져오고 그럼 그 범위 내에서 몇 번째 열을 선택할 건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맞춰달라. 페이즈는 그냥 선택을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제대로 넣어줬고요. 옆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는 3을 넣어주면 프라이스 제대로 들어갔죠. 이 범위 지정을 두 개를 같이 해주고 밑으로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따닥 해줍니다.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간 게 보이죠? 자, 한 번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피벗 테이블에 아무 데나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분석이 있고요. 그러면 이 원본의 범위가 지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원본 범위 변경 이걸 눌러주면은 기존에는 이 C까지만 선택돼 있던 게 이게 D나 E까지 선택이 돼야 되죠. 그래서 E까지 해주고요. 사실 이게 피벗 테이블이 변경될 때마다 데이터가 알아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숫자를 지어줍니다. 숫자하고 달러를 지어주고요. 이쪽도 숫자하고 달러를 지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도 여기 쪽에 세로 고침만 해주면 그 데이터가 전부 다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열부터 E열까지는 이 밑에 쪽에 어떤 게 들어와도 다 받아달라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받아줍니다. 그러면 옆쪽에 보시면 프로덕트하고 프라이스가 새로 생겼죠. 그러면 저는 코드를 빼고 프로덕트를 넣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퀀터티가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프라이스 우리가 필요한 건 이 프라이스일까요? 이 프라이스 곱하기 퀀터티일까요? 프라이스 곱하기 퀀터티가 필요한 거죠.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보기 위해서인 거니까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분석 쪽으로 가서 옆에 쪽에 필드 항목 집합이 있습니다. 필드 항목 집합을 클릭을 한 다음에 하나의 필드를 더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계산 필드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쪽에 매출이라고 적겠습니다. 이름을 매출이라고 만들고요. 수식을 여기다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가 퀀터티 였죠? 퀀터티 곱하기 프라이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매출은 그러면 자동으로 이 옆에 쪽에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집계 기준을 퀀터티 기준이 아니고 매출 기준으로 다시 바꿔 보겠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프로덕트 기준으로 기타 정렬 옵션 내림차순 기준 매출 기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 기준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점이 안 찍혀 있으니까 좀 보기가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 쪽에 클릭을 한 다음에 값필드 설정, 표시 형식 이렇게 가시면 숫자, 점 이렇게 해서 예, 세 자리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피벗 테이블과 VLOOKUP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의 데이터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참고 1을 열어보시면 이 참고 1은 밑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이 옆으로 퍼져 있는 데이터예요. 이런 데이터로는 바로 작업이 불가능하죠. 전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데이터 쪽에 가서 테이블 범위 이렇게 해주면 선택을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이렇게 쿼리 쪽으로 와서 우리가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됐었고 변경된 유형은 지금 동일합니다. 아직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열 기준으로 피벗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행 기준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끝에 쪽까지 선택을 좌클릭으로 한번 해주고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게 좌클릭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Shift를 떼지 않고 우클릭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옆에 쪽에 이렇게 뜨죠. 여기에 그러면 이 선택한 열만 피벗 해제 이렇게 되면요. 자, 짜라렁 이렇게 값만 선택이 이렇게 쭉 되죠. 그 특성별로
합친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 상태로 닫기 및 로드를 누르게 되면 시트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이 시트를 기준으로 이제 작업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